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요새 고객분들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 특히 모기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객님들께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탑5 질문을 추렸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라이드에 사시는 제 고객님하고 다른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문의해 주신 질문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면 모기지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가요?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도 여기 이제 올해로 14년 되는데 아마 처음에 제가 부동산 하면서부터 계속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신용카드 있으면은 모기지를 덜 받으세요. 더 받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신용카드 항상 모기지 아마 주택융자 여기서 이제 하시려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신용카드 있으신지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도액을 물어보시거든요. 이유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을 가상의 빚으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도액이 15,000불이다, 20,000불이다 그러면 그걸 언제든지 써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것을 이제 빚으로 인식을 하고 대빚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을 덜 빌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도액보다 거기다가 제가 은행에서는 좀 더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내가 한도액이 15,000불이다. 그럼 15,000불만 덜 빌리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빌리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용카드는 모기지를 더 받기 위해서 만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은행에 방문을 했을 때 은행에서는 이제 자기들 상품들을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가 있냐, 신용카드를 만들면은 신용 등급이 올라가서 나중에 모기지를 받기도 수월하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데 그거는 고객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요. 사실 이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용카드가 있어서 모기지가 더 잘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불로 이제 있는 신용카드를 뭐 없애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한도액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너무 쓰지 않는 신용카드가 여기저기 있으시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모기지를 받고 주택융자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그게 한 번에 정리가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모기지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주택융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겠다 하시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더 많은 가상의 데빗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 같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이제 혼스비의 L 고객님께서 이제 대표를 해주신 건데, 저희가 모기지를 받을 때 은행을 바로 가서 모기지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브로커 분들을 통해서 받는 게 좋을지 네. 예,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은행이 크고 좀 더 믿을만해서 은행이 또 이율도 더 많이 주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가시면 일단 언어적인 문제가 조금 있겠죠. 영어로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시간을 부킹을 하셔야 되고 그냥 워크인을 해서 내가 모기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꽤 장시간 또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 더는 소위 이쪽에서 말하는 4대 은행을 직접 방문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마다 제시하는 이율이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가 다 다르고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ANZ에도 가봐야 되고 NAB에도 가봐야 되고 웨스트팩에도 가봐야 되고 CBA에도 가봐야 되고 이런 이제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게 조금 단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자기가 계속 거래를 한 은행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 가면은 나는 이 은행을 계속 써왔고 여기서 아마 신용등급도 좀 높을 거고 이미 계좌도 있으니까 더 받기가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내가 이제 계속 거래를 했던 은행이 더 모기지를 더 까다롭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왜냐면은 그 은행에서 이
이제 그 분의 이제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은행에서는 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받고 싶은데 뭔가 그 너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여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NAB를 계속 뭐 한 10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의외로 ANZ에서 받았을 때 모기지가 더 쉽게 되고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하나 더는 이제 브로커 분들을 통하는 거는 이 브로커라는 말 자체가 약간 어감이 한국 분들한테는 이제 좋지 않은 어감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이쪽에서는 모기지를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브로커 분들한테 하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적인 소모도 적고 또 한국 분들이 이쪽에서 이제 모기지 브로커로 활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도 편리하고 해서 이제 한 테이블에서 여러 상품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요. 이제 저한테 맞고 제가 융자를 받기가 쉽고 좋은 이자율의 상품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모기지를 받았고 어느 쪽이 더 좋냐고 물어보면 이제 이민자로서 여기서 이제 시간적인 소모와 한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다 비교 분석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브로커 분들이 더 이제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은행을 가면은 이제 바로 하는 거니까 수수료가 없는데 브로커 분을 통하면 이분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브로커 분들 이제 수수료는 그 은행에서 나중에 인컴이 들어오시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제 개인이 가서 그 브로커 분한테 모기지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수수료를 내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시고 내가 은행에 가면은 또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 거를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대신 또 이제 전문가들이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팁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은요. 이제 세 번째 질문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 해서 세 번째로 많은 질문은요. 네. 보통 모기지를 받게 되면 몇 년 정도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호주에서는 이제 30년으로 주택 융자를 빌리십니다. 그럼 30년 너무 긴데요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30년을 쭉 그 한 집을 가지고 30년 동안 모기지를 갚는 경우보다는요. 이제 처음에 집을 사셔가지고 한 뭐 5년이나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그 집을 팔고 시세 차익을 가지고 다른 집으로 이제 뭐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사는 집은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의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50만 불에 산 집이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1밀리언이 되었다. 그럼 50만 불을 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원금을 갚으셨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또 돈을 융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을 또 다시 리파이낸스를 이제 재융자를 해서 그 돈을 이제 또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전환을 해 나가시는 거죠. 보통은 이제 30년 모기지를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조금 근데 나이가 이제 한 55세 정도 기점으로 내가 이제 모기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30년 모기지가 아니라 모기지 상환 기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은행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은퇴 연령을 이제 한 67세 정도부터 한 72, 3세 정도까지 은행에마다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퇴 연령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55세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 나는 30년 모기지를 받고 싶은데 은행에서는 25년 상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투자를 생각하고 은행에서 조금 그 모기지를 받아서 그 주택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더 젊을 때 비교적 융자가 조금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환 기간도 기존 30년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네. 사실 같은 연봉을 받고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통 융자 금액이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 동료분보다는 이제 융자가 좀 적게 나왔다는 경우가 있으셨는데
이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그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같은 직장 동료라든지 뭐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비슷한 이제 연봉을 받고 뭐 비슷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인컴 구조가 비슷한데 이제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많이 받았고 나는 좀 이제 그거보다 생각한 것보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도 저 정도 되는 집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했더니 의외로 나는 이제 모기지 금액이 되게 작았다.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았다. 이런 패턴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오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친구분이죠. 예, 그 동료분은 이제 그 싱글이시고요. 예, 일단 결혼을 안 하셨고, 예, 이제 그 받으시는 인컴은 이제 연봉은 비슷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싱글이시기 때문에 아직 이제 부모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예, 이제 렌트비로 지출이 되는 예, 금액을 은행에서 적게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이제 혼자서 벌어서 혼자서 이제 지내는 구조니까 조금 생활비 지출을 적게 잡았을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 상담 오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메인 인컴이고, 2명의 부양자를 이제, 데리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같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제 싱글 인컴이고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이제 생활비도 비교적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입장보다는 이제 적게 잡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같은 연봉이더라도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동료분이 더 많은 그 모기지를 융자 금액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3인 가족의 이제 메인 인커머이신 이분은 이제 2명의 부양자를 부양을 해야 되는 그 이제 같은 연봉으로 그렇게 은행이 보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좀 적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요 굉장히 개인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 모기지 금액은 다릅니다. 지금 이 얘기만 들어보셔도 딱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크레디트 카드라든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한도액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의 또 카론이 있죠. 예, 또 있는지 그다음에 또 다른 데빗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퍼스널 론이라든지 그리고 호주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은 뭐 헥스라고 하죠. 학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개인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르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기지를 받게 되면 금리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던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요거 사실 고정하고 변동 이것만 얘기하면은 한 3시간짜리 영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오늘 받은 질문은 일단 집을 사시러 오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프로페셔널 분들도 많으세요. 이미 투자를 여러 군데 하셔가지고 굉장히 뭐 이런 질문 자체가 내용이 필요 없는 분들이 많지만 근데 제가 여태까지 세미나하고 많은 분들 만나 뵀을 때는 사실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모기지는 조금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다음 영상은 가능하면은 호주에서 이제 4대 은행에서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이쪽에서 이제 모기지 브로커로 활약을 하신 지 10년 이상 되신 정말 대표님 전문가분을 뭐 여러분 계신데요. 한분 제가 좀 섭외를 해서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모기지 쪽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고정하고 변동은 제가 14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고정이 좋은지 변동이 좋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이제 시장이나 마켓이나 이자율이 하락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서도 이게 고정으로 그냥 묶는 게 좋으신 분이 있고 고정 말고 변동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고정금리는 이제 픽스드 레이트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지금 은행이 오퍼하는 어떤 은행에서 2.5%로 오퍼를 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2.5%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지금 2.5%로 예를 들어서 2년, 3년 픽스드 레이트를 이제 오퍼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그걸 선택을 하면은 앞으로 2년 내지는 3년은 쭉 2.5%의 이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율이 내려가게 된다.
그래도 나는 계속 2.5%를 내야 되는 리스크가 있고, 아니면 이율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나는 변동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내시는 또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게 환율하고 이 이자율 변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거시적으로 개인이 이제 이자율을 미래 거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켓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내가 빌리는 모기지 금액이 50만 불이다. 그럼 50만 불을 다 픽스를 해야 된다든지 고정을 해야 된다든지 50만 불을 다 변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고요. 스플릿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정은 50만 불을 빌린다 하면 25만 불은 뭐 고정을 하고 25만 불은 변동 금리로 하고, 아니면 퍼센테이지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고정을 뭐 10%만 하고 변동을 90% 하신다든지, 뭐 변동을 80%를 하고 고정을 20%를 하신다든지, 이거는 그 개인의 상황에 맞게 그 이제 마켓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제 스플릿 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하나 오늘 알려드렸고요. 근데 이제 고정금리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조금 더 또뭐 모기지 인슈런스 이런 것도 있어요. 80% 이상 빌릴 때 이제 LMI라고 은행을 보호하는 이제 또 인슈런스 또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이런 질문도 많이 사실은 받기는 해요, 저희가.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까지 하면 오늘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분 섭외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모기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질문들 답변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질문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오늘 보시는 분들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앞으로 구독하셔가지고요. 편하게 호주 부동산 정보 좀 이제 정말 좀 실용적이고 조금 퀄리파이드 된, 저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대로 된 정보 이제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꼭 구독하셔가지고 편하게 부동산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 부동산 업에 종사를 한 지도 벌써 14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호주 부동산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호주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구독자들한테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호주 부동산에 대한 열정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온라인 상담하고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호주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열기에 힘입어서요,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직접 뵙고 상담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14년 경력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호주 부동산 투자 노하우 1:1 무료 상담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는요, 4월 16일 토요일, 4월 17일 일요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서울 강남역입니다. 선착순 8분께 호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1:1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서 호주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의 첫 발을 내딛어 보시면 어떨까요? 신청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단 8분께만 드리는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